안녕하세요, 차박사영입니다. 2022년형 SM6가 새롭게 출시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대의 주인공이 나와 있어요. 르노의 중형 세단 SM6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 슴삼이의 오너였잖아요. 슴삼이라고 불렀었죠. 슴삼이 귀엽지 않아요? 애정을 가지고 탔던 차에 어떻게 보면 형님격입니다. 제가 탔던 차는 소형 SUV인데 이 차량은 중형 세단이죠. 세그먼트 자체가 다릅니다. 분명 다른 차인데 약간 익숙해. 제가 탔던 차랑 좀 익숙한 거예요. 왜냐? 르노가 가지고 있는 패밀리 룩이 너무 익숙한 거죠. 사실 르노의 디자인이 확실히 딱 봤을 때 패밀리 룩을 유지하고 있어요. 세단으로서의 각이 잡혀 있으면서도 약간의 볼륨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르노 차량을 볼 때마다 프랑스의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차와 확실히 다른 성향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각 잡힌 느낌,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적이고 좀 전통의 그 틀에 갇혀있는 느낌이 있는 대신에, 예를 들어 파리 같은 도시의 인상을 떠올려 보면 빵모자 하나를 쓰고 센르강 근처에서 그림을 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좀 이렇게 전통성은 유지하면서도 약간씩 개성을 더한 것 같은 창의성이 그려지는 그 느낌이 저는 르노 차량에서 잘 느껴집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말랑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정도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XM3를 탔을 때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 차량이 가진 디자인상의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폭 자체는 경쟁 세단에 비해서 약간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고도 살짝 높고 후드도 약간 보닛 쪽이 위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반면에 경쟁 모델에 대비해서 길이가 조금 짧고 축거도 약간 짧거든요. 과연 실내 공간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약간의 그 창의성이 느껴지는 이런 C자형 램프. 이 그릴도 그냥 일렬의 그릴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조형미가 또 살려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습니다. 가운데 르노 하면 떠오르는 태풍의 눈도 드러나 있고요. 아래쪽에 범퍼를 보시면 지금 크롬브가 왼쪽에서부터 우측까지 쭉 가로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죠. 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박사형의 리뷰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쿠페 형태의 라인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매끄럽고 예뻐요. 이 차도 딱 측면을 봤을 때 이 루프 라인이 너무나 매끄럽게 뒤쪽까지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집니다. 소나타 K5도 이런 쿠페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런 매끄러운 라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 휠을 보시면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램프부가 가장 큰 특징이죠. 좌우에 같은 형태로 밸런싱이 맞춰져 있는 램프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역시 태풍의 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오, 안쪽이 무지하게 깊은데요? 트렁크 안쪽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오, 대박. 제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앉았는데도 여기 보이세요? 여기 공간이 손바닥을 하나를 쫙 폈을 때 이상으로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K5도 이렇게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범폭이 K5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와 있고 트렁크 공간도 소나타나 K5에 대비해서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져요. 안에 제가 타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다리 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들어가도 와 대박. 2열 시트가 폴딩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2열 시트가 폴딩되는 세단이 사실 찾기가 좀 힘들긴 해요. 뭐 소나타 K5 다 2열 폴딩 안 되죠. 대신에 GM의 말리부 같은 경우는 2열이 폴딩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차량도 연식 변경해서 2열 시트 폴딩 되면은 저는 이거 되게 반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여기 이렇게 스키스로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긴 짐을 실어야 할 때는 이렇게 스키 같은 것들 또 실을 수는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미치겠다.
근데 사실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경쟁 세단에 비해 유리한 것이 휠륜에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죠. 토션빔 자체가 사이즈가 작고 무게도 작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설계하는 데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2열 공간 아니면 트렁크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2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어떨지? 오, 와, 공간 잘 뽑았네요. 2열 공간에 앉았을 때도 차량의 공간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느낌인데요. 주먹 같은 경우는 3개까지도 거뜬하게 들어갑니다.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이 1개에서 약간 1개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렇게 딱 섰을 때는 약간 아주 넉넉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댔을 때는 주먹이 2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루프라인이 좀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의 형식이다 보니까 레그룸 공간의 여유성에 비해서 헤드룸 공간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언제나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니까 매줘야죠. 제가 탔던 순삼이랑 너무 다르네요. 일단 눈에 띄는 익숙한 부분은 이 9.3인치 세로형의 디스플레이인데요. XM3 제가 탔던 차량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리뷰를 통해서도 막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이죠.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디스플레이 시스템 만나볼 수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디지털 클러스터로 가시성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세단의 형태에 맞는 단정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요. 심플한 블랙 색상인데 이 스티치 라인들 그 디테일을 완성시키는 정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상등 위치가 또 독특한 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비상등 누를 수 있고요. 부츠 타입의 기어로 나와 있고요. USB 2개 포트 나와 있고 C 타입 하나만 여기 어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버튼이 너무 독특하네요. 꽃잎인가? 설정할 때마다 색상이 바뀌어요. 컴포트로 하면 파란색으로 편안한 느낌 주고 에코로 하면 친환경적인,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등장하고요. 여기도 쭉 이렇게 등장해요. 아주 덕지덕지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네요. 이거 밤에 보면 느낌 다르거든요. 이거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주시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핸드폰을 올려놓는 트레이를 딱 봤는데 SM6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실을, 그죠? 이렇게 새롭네요. 자, 앉았을 때 이 SM6의 시트는 아주 푹신한 형태의 스타일은 아니고요. 조금 버킷 형태로 지금 허리 쪽도 지지해주는 걸 보아하니 탄탄한 정도가 느껴지는 시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동식 시트 버튼들 다 마련되어 있고요. 보스 스피커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감은 아래쪽은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위쪽은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량이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이 차가운 플라스틱의 느낌이 위쪽에 있는 블랙 색상의 가죽으로 처리된 부분이랑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고급감이 드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탔던 XM3랑도 확실히 다른 또 SM6만의 또 나름의 중후함과 세련미가 있네요. 이 차 과연 타봤을 때도 비슷하게 다른 느낌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저랑 같이 타보시죠. 오, 르노 엔지니어분 좀 불러주세요 막 해가지고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힘에 겨워서 뭉뭉